안녕하세요. 김영편의 미수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원하는 거는 하나겠죠. 합격이요.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 저는 단연코 성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성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전략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 이게 바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한테 가장 잘 맞을 전략을 제가 미리 이렇게 짜왔어요. 우리가 일단은 상반기에는요,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하반기에는요, 우리가 상반기에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서 실전에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가장 기초가 되는 1, 2월 달, 이때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원리 위주의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기본기가 없는 학생들은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가 이날 배운 내용의 30%는 반드시 갖고 가겠다. 이거를 목표로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주차까지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7주차쯤 되면은 내가 그동안 헤맸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쭉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영어의 틀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강을 목표로 해서 그냥 차분하게 들어주시기만 하세요. 30%의 이해도만 가지고 계속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 영어 좀 괜찮은데? 잘하는데?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또 암기를 바탕으로 학습한 학생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실전 문제를 풀 때 내가 긴장을 한다. 그러면 외웠던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서 문제를 틀리거나 아니면 잘못 외웠다. 그래서 틀리거나 보통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애초에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요. 외울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외워서 틀리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왜 이렇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오류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해한 내용이고 그냥 아는 내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요. 노트 필기도 하지 않고 어떤 원리로 문법이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완성을 하게 될 건데요.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칠판에다가 예시로 그려줬었던 도식화예요. 이게 하나의 단원이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동사 파트만 해도 여기서 수동태로 이어지고 시제 나오고, 얘가 준동사인 부정사, 동명사, 분사로 나뉘게 되면서 또 동사를 도움을 주는 조동사가 있고 조동사에서 가정법으로 나뉘고 막 이래요. 되게 뭐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이 하나의 단원으로 딱딱딱 끊기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요. 마치 하나의 기계 메커니즘처럼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돼서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이해를 하고 나면은 나머지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앞으로 이해를 해야지 문법 공부를 할 때 외우지 않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체적인 우리 문법, 기본적인 틀을 잡게 될 거고요. 독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먼저 잡고 갈 거예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끊어읽는 습관입니다. 이 끊어읽는 습관이요, 나중에 여러분이 긴 글 읽을 때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요. 이게 방해된다라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이 문장을 제가 여러분한테 읽고서 해석해봐라 라고 하면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끊습니다. 뭐 밑줄을 긋거나 뭘 하거나 어쨌거나 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은 각각 끊어놓은 만큼은 해석이 돼요. 끊어놓은 만큼은 해석이 되는데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시켜서 한 문장으로 해석해봐라 라고 하면은 어버버해요.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들의 수식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어 동사는 찾겠지. 근데 그 이상으로는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마당에 글이 있을 때는요. 조각조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도 못 잡아요. 그러면 문해력을 요구를 하는 문제에서는요. 죄다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파악을 하려고 하면 수식 관계부터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 끊고 보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대신에 이렇게 묶어서 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는 뭐 여자가 여기까지만 보고서 우리 중 대부분 뭐 그 다음에 뭐 who still believe 이게 뭐지? 하서 이렇게 끊어서 봤던 게 나중에는 한꺼번에 해석이 돼요. 이성의 힘을 여전히 믿고 있는 우리 중에 일부는 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주어부터 벌써 깔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식관계부터 제대로 연결시켜 놓고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틀이 잡힌 셈이고요. 이 다음에 우리 3, 4월로 넘어가면은 구조 단계인데요. 구조 단계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것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문법에 있어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30%씩만 이해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7주차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었던 내용이 쭉 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헤매는 포인트도 첫 번째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랑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 이해가 아니라 30%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고 뭐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완강을 목표로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문법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완강만 목표로 해주시면 돼요. 원리 위주로 학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듣고서 내가 원리 파악만 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독해가 되겠는데요. 이때 우리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문 속에서 보는 그 내용들은요, 대체로 어디서 발췌해온 글이거든요. 근데 이 발췌해온 글들의 출처를 보면은 다 원어민들이 썼어요. 근데 이 원어민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 아기 때부터 대학교까지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게 바로 글쓰기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맨날 글만 씁니다. 그래서 이 16년 동안 얘네는 정형화된 글쓰기를 배우게 되고, 이게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글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문 구조도 정형화된 틀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지문의 길이가 실제로는 이러하다라고 해도 막상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이게 요만큼만 읽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글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 구조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읽을 내용이 남들보다 난 짧거든.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 시간 압박감에서부터도 해방될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 구조는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독해는 그러면 이렇게 글의 구조를 보면 되겠고, 우리가 또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논리라고 하는 거는요, 수능에 보면은 빈칸 추론이라고 우리 그 킬러 문항 있었잖아요. 그 킬러 문항이 바로 요런 논리의 형태로서 나오게 됩니다. 단문 논리와 장문 논리의 형태가 있는데요. 단문 논리와 장문 논리 우리는 처음부터 고르게 문제풀이 형태로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는 수업인데요. 네, 초반에는 좀 성적이 재미가 없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스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킬들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중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 문제 풀 때부터 잘 따라와 줘야지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성적 안 까먹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 연습 이때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론이 대략적으로 큰 틀은 다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 문제로 나오는지 그걸 보게 될 거여서 먼저 문제를 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구나. 얘가 뭐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어떤 파트의 문제겠다. 그럼 이때는 이 이론을 적용해서 풀어야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것보다 내가 아직 안 배웠는데 심화된 내용도 나오고 막 이제 그래요. 그럼 이제 그때마다 또 이론을 조금씩은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뭐 이론을 중심으로 배운다. 그런 수업은 아니게 될 겁니다. 독해는요, 근데 얘기가 좀 달라요. 우리가 아까 전에는 글의 구조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과정에 있어서 독해는요, 내가 문제를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은 이 수업은요, 키워드와 시그널을 잡는 그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별로 어떻게 시그널이 달라지는 것인지, 키워드는 어떻게 잡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독해 문제를 잘 풀 수 있거든요. 글 구조만 잘 본다거나 아니면 키워드 시그널만 잘 잡는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성적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두 개가 같이 접목되어서 여러분이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논리는요,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이 시기에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단문임에도 불구하고 빈칸이 막 3개가 빵빵빵 뚫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 말하는 거야? 할 때도 많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은 쉬운데 보기가 막 어려워요. 그래서 답 고르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작문 논리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시간이 쪼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를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논리는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므로써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반기 이론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은 7, 8월 동안은 2달 동안 미친 듯이 연습 문제만 계속해서 풀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이 6개월의 과정 동안에 이론도 이론이고 문제도 문제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잘 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론을 아는 것과 그리고 문제 적용을 하는 건 또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좌절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거에 맞게끔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할 때인 것이지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하반기에는요, 이때 여러분들이 실수 잡아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오차를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대비를 할 실전 직전에 헤매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 이제 기출풀이가 들어가는 때예요. 이때부터는 뭐 서성한 특강도 있고요. 다른 기타 특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의고사를 접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학교별로 어떠한 스타일의 문제를 내는지 그거를 볼 거예요. 학교마다 같은 지문의 그런 같은 유형의 지문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출제 성향은 좀 다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이 학교는 이러한 형태로서 내는구나. 이 학교는 이러한 형태로 내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야지. 라는 이런 전략들을 같이 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기출풀이를 학교별로 연도별로 하나씩 풀어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무리예요. 11, 12월이 되면은 시험이 코앞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한 주제의 시험과 가까운 그런 지문들과 문제들로서 우리 실전에 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보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학술적인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뉴스 칼럼 이런 데서 가지고 온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요. 미리미리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보면은 시험장 가서 만났을 때 되게 반가울 수도 있어요. 네, 아는 내용이 나오면은 모르는 내용보다는 잘 익히고 잘 풀리니까요.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대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편입에는 괴담이 하나 있죠. 단어가 어렵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단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Vfolio라고요. 기출단어와 신조어 그리고 앞으로 나올 단어들까지 해서 총 표제어만 6,000개, 아마 동의어까지 합하면 8,0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단어들 초반부터 꾸준하게 잘 같이 따라와 주셔야 돼요. 독해 지문에서 실제로 나오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독해 지문도 어려운데 단어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싶네요. 그런데 이 꾸준히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인강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 꾸준히가 힘들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현강처럼 관리받을 수 있게끔 새로 반을 열었어요. 리세이용 관리반입니다. 여러분이 현강에 오지는 못했지만 사실 현강처럼 관리는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영역별로 학습 방법이라던가 공부 시간 체크, 그리고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단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학습 자료실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면 그게 끝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시험을 안 보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리세이용 관리반은 단어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석차로 만들어가지고 위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석차를 보고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치 파악을 통해서 나의 공부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인강의 그런 수동적인 공부 방법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올바른 학습 습관 잡아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강의실에서 우리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이상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Q&A 게시판 활용해 주세요. 빨리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